할머니가 전쟁 영웅이래요. 12살 준호의 한마디가 78살 김순자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120명의 생명을 구한 숨은 영웅, 하지만 70년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웅? 거짓말 좀 그만해요. 며느리의 분노가 폭발하고 할머니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갑니다. 그 순간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추고 김순자 간호장교님 대통령께서 직접 뵙고자 하십니다. 평생 숨겨온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가족은 위기에 빠지고 할머니는 쓰러집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영웅이란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붉은 벽돌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78의 김순자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관절이 뻣뻣하지만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섭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한 작은 텃밭에서 순자는 매일 아침을 보냅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며 물을 주는 모습은 평온 그 자체입니다.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땅을 만지는 순자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12살 손자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마당으로 나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응, 우리 준호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랑 같이 채소 따볼까? 준호는 신이 나서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 좀 해줘요. 전쟁 때 진짜로 총알이 빗발쳤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온화한 미소로 돌아옵니다. 그땐 다들 살아남으려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단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언제나 그랬듯 전쟁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준호는 아쉬워하지만 할머니의 침묵을 받아들입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미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살의 미영은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고 시어머니와 아들을 챙기는 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입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습니다. 순자는 준호와 함께 밥상에 앉지만 미영은 서서 후다닥 밥을 먹습니다. 엄마는 왜 서서 먹어요? 준호가 묻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그래. 준호는 할머니랑 천천히 먹어.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렇게 자존심만 세우실까? 생활비는 빠듯하고 시어머니 봉양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져갑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세 식구 살기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사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미영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불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고 미영은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갑니다. 집에 혼자 남은 순자는 다시 텃밭으로 향합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순자는 먼 과거를 떠올립니다. 6.25 전쟁 당시 간호장교였던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부상병들을 돌보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언니,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시고. 순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웃들은 순자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다는 과거는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입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순자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 내일도 재미있는 얘기 해줄 거죠? 그럼 우리 준호가 듣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감춰온 과거,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순자는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이 집안을 감돌고 있습니다. 순자는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 평범한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박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박 아저씨는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편으로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분입니다. 준호야,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는 준호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아저씨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6.25 때 간호장교로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다면서?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던데. 진짜 전쟁 영웅이셔. 그런데 왜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전쟁 영웅이라니. 평소 전쟁 이야기를 물어봐도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런 대단한 비밀이 있었다니요. 집으로 뛰어간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영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전쟁 영웅이래요. 박 아저씨가 그러는데 6.25 때 간호장교로 나가서 사람들 많이 구하셨대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다고. 준호의 말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우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던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신나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전쟁 영웅이라며요? 정말이에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준호야, 그런 이야기는. 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웅? 영웅이라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웅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영웅이시면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매일 파트타임 일하면서 이 집안 꾸려나가느라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영웅이셨다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영웅이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영웅이면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미영아, 아이 앞에서.
순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영의 손이 순자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찰싹 마루에 울리는 소리가 집안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뺨을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켜온 침묵이 이제 짐이 되는구나. 순자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참혹한 광경들, 구하지 못한 생명들, 그리고 자신이 왜 모든 영예를 거부하고 숨어 살게 되었는지. 미영은 자신이 한 일에 당황했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이 집안 꾸려나가느라.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고급 승용차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미영도 창문으로 다가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창가로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사람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면 이 순간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문을 열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계신가요? 뵙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년 넘게 감춰왔던 자신의 과거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마침내 찾아온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경호원 한 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간호장교님이십니까? 간호장교라니요. 저는 그냥. 경호원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뵙고자 하십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그때 검은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걸어오는 모습은 이 평범한 동네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현관 앞에 서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간호장교님. 대통령이 순자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왜 여기에? 그동안 숨어 계셨군요. 국가가 이제야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신기한 듯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과 경호원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실내를 둘러본 대통령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사셨군요. 국가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앉으시죠. 할 말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방바닥에 앉자 순자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앉으세요. 이 이야기는 모두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서류 봉투를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김순자 간호장교님, 1951년 7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당시 부상병 47명을 구조하셨습니다. 적군의 포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셨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52년 2월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부상병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때 간호장교님이 구한 생명이 무려 73명입니다. 미영이 충격에 빠져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나요? 국가에서 드릴 훈장도 연금도 모두 거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춰온 상처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건가?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구하지 못한 사람들만 기억납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 동생을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기 대통령 아니야? 우리 동네에 웬 대통령이? 김순자 할머니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창밖을 보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장교님, 이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가 할머니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영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순자는 손자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장교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장교님이 받으셔야 할 영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간호장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문을 나서면서 밖에 모인 이웃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진짜 영웅이 살고 계십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6.25 전쟁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웃들의 눈이 일제히 순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에도 이웃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김순자 할머니가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집안에서 미영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다.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70년 넘게 감춰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순자네 집 앞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사 취재진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순자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피하고 싶었던 관심이 하루아침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아이에게까지 질문을 던지려 하자 미영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애는 아직 어려요. 인터뷰는 사양합니다. 오후가 되자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순자 할머니의 전쟁 공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간호장교는 6.25 전쟁 중 총 120명 이상의 부상병을 구조한 숨은 영웅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백마고지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병을 구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당시 전투 기록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부상병을 돌보는 20대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텔레비전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어제까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을까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쟁 영웅들이 그렇듯이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영예를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은 순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너무했어요. 손을 올린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미영아, 괜찮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순자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나요?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나요? 미영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순자도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 위에 일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왜 이 집안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해야 하고.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원망이 이해되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모든 걸 거부했어.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에서 훈장도 주려 하고 연금도 주려 했어. 그런데 내가 다 거절했단다. 미영은 놀랐습니다. 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동생, 내 친동생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구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내 동생은 구하지 못했단다. 어머님,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영웅 행세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살았단다. 순자는 이제야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한 생명도 더 구하지 못한 죄인일 뿐이야. 미영은 순자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까지 힘들게 한 거야.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웃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영웅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준호. 곧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넘게 숨겨왔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님도 오셨는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밤이 깊어도 집 밖의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것들이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더 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영은 출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나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이러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조용해질 거야. 언제요? 벌써 사흘째인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미영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생계 걱정에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순자를 초청하겠다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보훈처, 여성단체, 시민단체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면, 전쟁 체험담을 들려주시면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순자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하라고요. 순자와 준호가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이 영웅이시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일자리도 잃을 것 같고 집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이게 정상인가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 구경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겠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요. 준호는 할머니랑 있어. 엄마는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 싫어요. 엄마 없으면 무서워요. 준호가 미영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관심, 이런 시선.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떤 방법이요? 이미 전국에 다 알려졌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미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마음 정리하고 올게. 할머니 잘 모셔. 미영이 문을 열고 나가자 밖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분,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으로서 자랑스럽죠? 미영은 얼굴을 가리고 급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안에 남은 순자와 준호는 참담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고 순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나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준호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엄마만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우리 준호,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자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의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명성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던 시절, 그때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순자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준호가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순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준호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뜨세요. 저 할머니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준호의 간절한 외침이 구급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준호는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요. 제발. 준호의 작은 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심전도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병원 입구로 미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은 순자의 침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모든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이 원인인 것 같은데 환자분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간 것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미영과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준호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힘겹게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준호 무섭게 해서. 의사가 들어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해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간 게 맞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너무했죠. 사실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 키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미영이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생계 걱정하면서 파트타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도 못 나가게 되고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겠어요. 아니야, 미영아.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침묵한 게 너한테 더 큰 짐이었구나. 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숨기고 모든 도움을 거절한 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미영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게.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감춰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에서 훈장을 주려고 했어. 연금도 주고 집도 지어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다 거절했단다. 왜요? 내 동생 순철이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구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구했으면서 내 친동생은 구하지 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손을 잡고 말했어. 누나,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도와줘라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들었어. 미영은 충격에 빠져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순철이가 이미.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영웅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살았단다.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오셨구나. 그런데 그 선택이 너희들까지 힘들게 했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을 고생시킨 거야. 순자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을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 못하고 원망만 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싸우지 마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두 여자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도 함께 짊어질게요. 어머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넘게 혼자 견뎌온 아픔을 가족과 나누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제안도 답을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대통령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고 계세요. 훈장 수여식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의 자신이라면 단호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받아들이자. 네. 미영과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과거와 마주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집에 도착하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선 채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순자의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제는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훈장 수여식을 갖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순자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받았고 전쟁 당시 자신이 구한 생존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할아버지 한 분의 방문이었습니다. 간호장교님, 저 김철수입니다. 1951년 인천에서 간호장교님이 구해주신.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19살이었어요. 배에 파편이 박혀서 죽을 뻔했는데 간호장교님이 3시간 동안 수술해 주셨어요. 순자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병사가 어머니를 찾으며 울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손자까지 볼 수 있었어요. 간호장교님은 제게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한 생명에만 매달려 있었지만 자신이 구한 수많은 생명들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훈장 수여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관중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순자 간호장교님, 조국을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자는 훈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 젊은 간호장교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순자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간호장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는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구하지 못한 생명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 친동생을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70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영웅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관중석의 미영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생명 앞에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족과 국민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영웅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장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구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제 속죄이자 구한 생명들에 대한 제 책임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웃으며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70년 만에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영웅이기보다는 용기 있는 어른이고 싶어. 용기 있는 어른이요? 그래.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른 말이야. 미영이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도 함께 짊어질게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훈장 수여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네 집 앞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중하고 따뜻한 만남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동네 아이들이 와요. 준호가 신나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순자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전쟁이 있었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간호사였는데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단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아픈 사람은 모두 도와줬어.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그냥 두는 거였어. 그래서 할머니는 용기를 냈단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모두 용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준호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준호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한 것도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준 것도 모두 용기였어.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건 용기 있는 어른이라고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 일에서 돌아왔습니다. 훈장 수여식 이후 미영의 파트타임 직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그것 참 다행이구나.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미영은 조용히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내일 또 방송국에서 온다고 하던데 괜찮으실까요? 응,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순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순철아, 누나가 이제야 용기를 냈어. 내가 그때 해준 말, 다른 사람 먼저 도와줘라는 그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누나에게 맡겨준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거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와 깻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응, 우리 준호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저 어제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줬는데 모두 부러워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할머니라서 자랑스럽다고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준호 같은 손자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이야기해 줄게. 미영도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인터뷰 잘하고 오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고맙다, 미영아.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어. 순자는 마당 한편의 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꽃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전쟁이 끝났구나. 70년 넘게 계속되었던 순자만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영웅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삶 말입니다. 동네 어귀로 아이들이 또 놀러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아이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평화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었습니다.